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시리즈로 실제 제가 처리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한 4개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원인이 시설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그 이후에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인지,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후유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게 제 업무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 이야기들을 앞으로 쭉 해 나갈 텐데 그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은 앞에 얘기했던 그런 피해자들의 어떤 사고 원인 조사했던 내용들과 소득이나 위자료,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의 실제 사례 이야기로 유리문에 손목이 끼어서 골절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문에 손목이 끼어서 골절된 실제 사례입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사례입니다. 자, 사고는 2016년도 9월 5일 날 났고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여성회관 에어로빅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기관 운영하는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은 따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따로 볼 게 아니고 같은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정정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2016년도 9월 5일 날 3시경에 용인시 여성회관의 에어로빅실에서 요가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문을 열고 나오는데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앞서 가신 분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그 닫히는 문 틈에 손목이 끼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매너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뒤에 사람이 오고 있으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살짝 놓아주는 그런 매너도 필요한데 아마 이 앞에 있는 손님은 그런 매너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빨리 나가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했어야 되는데 발생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됐습니다. 손목 골절된 부위입니다. 문짝이 끼었는데 이렇게까지 골절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작은 사고에도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골절도 발생하고 또 살짝 넘어졌는데도 엉덩이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작은 충격에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례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참 사고를 작은 사고 큰 사고 할 것 없이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이 사고도 문짝이 끼었지만 이렇게 골절까지 이르렀던 사고입니다. 자, 먼저 교통사고는요, 교통사고로 뒤에서 차가 꽝 박으면 그 뒤에 있는 차가 민법 750조에 따라서 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몇 프로냐 이런 걸 따지겠죠. 그런데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런 다른 배상책임보험을 넘어오면 그 사고가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으면 현장 사진을 찍어놓고 어떤 목격자 진술도 받아놓고 또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용인시 여성회관의 운영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안전배려 의무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과 용인시 여성회관의 운영자 측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일부 돈을 주고 이제 시설을 이용하니까요.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그리고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고는 두 가지의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용인시의 시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가해자, 수강생이죠. 다른 수강생의 문을 열면서 뒤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이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또 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수강생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일배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 일배책 또 시설에 대한 또 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수강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지 특정 지을 수도 없고, 이미 가서 뭐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롯이 이 시설, 소유자 배당 책임 보험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상대가 2명 이상일 때, 두 군데 이상일 때 공동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면 본인의 과실만 공개하고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거고요. 각자 뭐 A도 있고 B도 있겠죠. 지금 사건을 찐다면 용인시 청인도 있고 또 가해자도 있겠지만, 그 수강생 가해자도 있겠지만, 각각의 책임 비율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피해자는 이쪽이 뭐 A, B가 있으면 각각의 누군가 손해가 크던 그 과실이 누가 맞는지 몇 프로 되는지 많고 적은 따질 거 없이 오롯이 본인의 과실만 공개하고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행위 책임 시에 피해자 과실 상기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읽지 않고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의 책임 제한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그 피해자도 이 사건 여성회관 시설 이용함에 있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를 하지 못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만약에 앞 사람이 문을 열고 닫을 때 다치는 걸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으면 조금만 주의했으면 다치지 않았을 건데, 조금 안일하게 주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상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 이제 이런 안전벨트 의무 책임의 법원의 책임을 뭐 100% 가해자 책임진 경우도 있고, 80% 책임지고 피해자 책임을 20%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안전벨트 매지 않아서 안전벨트 매지 않아서 가해자 책임을 70%하고 피해자를 30%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있고 4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사고 내용을 볼 때는 30%가 적당한 것 같아서 저는 과실 30%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주부로 살아왔지만 주부도 가족을 위해서 생계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소득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2017년도이기 때문에요. 공사부문 보통 임금으로 산정을 한 금액이 225만 7천 원. 지금은 이제 3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한 4년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후유장애 평가한 건데, 후유장애는 자측 요구 하단의 골절에 대해서 장애를 평가한 건데, 이에 따라서 T스코어 2.8 골다공증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공제하고 80%의 사후 기여도를 평가한 거고요. 장애는 13% 영구장애를 평가했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영구장애 한 시장에 의미 없기 때문에 영구장애 평가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 제거업이 이제 핀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금속 제거업이 380만 원. 그렇게 해서 원래 용인시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태액에서 처리했던 보험회사에서는 1차 조사를 하고 493억 5,240원을 평가를 했습니다. 1차로. 그래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일도 못하고 주부로서 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생하고 또 향후에도 또 치료도 계속 받아야 되고 장애도 남았는데 이 금액은 부족하다 해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온 건데요. 제가 이 사건을 차리하면서 평가했던 금액은 위자료 760만원, 일시수입 1200만원, 향후치료비, 그 다음에 기형치료비 등등 같이 해서 총 2883만원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평가해서 받은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도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는 거고요. 또 시설의 문을 닫히는 과정에서 이걸 사고 나지 않도록 좀 더 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전벨트 의무 책임으로 이런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첫 시간으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의 실제 사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에어로빅 유리문에 손목이 끼어서 골절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낙상사고도 있고 또 화상사고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도 일회책처럼 어떤 보상이 입증하는 내용이나 그 과정이 좀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구나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례로 이걸 이해하면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과연 어떤 보험인지 이해하시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내가 실수한 거지 하고 치부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소유자 배당책임 보험을 청구하거나 관리실이나 주인에게 그걸 얘기하거나 그런 것을 꺼려하거나 또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사고에 주변에 있거나 또 본인이나 본인 가족 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꼭 시설에 하자가 없는지 또 시설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를 살펴보고 시설 책임자에게 그걸 청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는 또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는 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